안녕하세요. 이웅표입니다. 반갑습니다. 처음 오시는 분들 한번 손 들어주실래요? 처음 오시는 분들. 아니, 그러니까 이 건강 강의에 이 건물 말고 소리가 이게 무거우신 것 같아요. 그 위와 위산에 대해서 오늘 강의를 드릴 텐데요. 먼저 드리기 전에 제가 운영하는 그 건강 사이트가 있어요. 그거 적어 드릴 테니까 오늘 아침에 제가 그 위산을 증가시킨 보조제에 대해서 간단히 글을 썼습니다. 참고를 하셔도 돼요. 강의 들으시다가 재미가 없으면 그냥 그거 읽으셔도 돼요. 지난주에는 제가 어떤 분을 하게 됐냐면 하루에 한 2, 3만 명 들어오는 사이트를 운영하시는 분이에요. 회원 한 27만 정도 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다이어트 프로그램 운영하는 그런 사이트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저한테 좀 글을 써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써드릴 테니까 당신 이름으로 그냥 올리시라고. 그래서 링크를 그냥 시켜주시면 되겠다고 그래서 꽤 많은 분들이 들어올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사이트를 알려드립니다. 건강이라는 주제를 놓고 우리가 생각할 때 여러 가지 아이템들이 있죠. 지난번 맨 처음에 바이타민 D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햇빛이 우리가 별로 그렇게 깊이 생각해보지 않는 거지만 우리 인류를 생각해본다면 햇빛이 없이 살았던 적이 없죠. 그죠? 네. 계속해서 햇빛을 쬐고 있습니다. 우주적으로 보더라도요. 항상 어떤 은하계 같은 어떤 세계가 형성이 되려면 맨 중앙에 뭐가 있어요? 햇빛이 있습니다. 사실. 그죠? 생명체가 그것을 통해서 에너지를 받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마그네슘이라는 미네랄 여러분 중요한 거 다 아시잖아요. 그죠? 네. 그렇게 이제 디테일하게 자세하게 이렇게 들어가는 것도 있지만 가장 근원적인 강의는 바로 오늘에 맞춰져 있습니다. 뭐냐면은 여러분들 건강을 어떤 건물이라고 본다, 아니 나무라고 비유를 한다면은 위의 건강은 뿌리의 건강으로 비유할 수 있어요. 나무가 건강하려면은 뿌리가 튼튼해야 되죠. 그죠? 네. 잎사귀에 누렇게 뜨고 이제 병이 걸려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 알아보면 밑에 뿌리에서 무슨 문제가 있어요. 제가 어렸을 때 거름을 갖다가 화분에다 너무 많이 준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잘 자라지 않고 오히려 식물이 죽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거름이 충분히 썩지 않은 상태에 들어가서 병을 일으킨 거겠죠. 자, 그래서 위산, 다시 말하면 위에서 생산되는 위산과 또 위에 대한 주제를 갖고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아까 강의하기 전에 어떤 분이 오셔서 그런 질문을 했어요. 위산, 다시 말하면 위의 건강이랑 피부랑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젊은 분인데 오셔서 피부 마사지 데모를 받으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효과가 별로 나지 않습니다. 사실 효과가 날 수가 없죠. 위가 좋지 않으면. 그러한 이유를 여러분들 아마 끝날 때쯤 되면 아마 감을 잡으실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지금 아직까지 걱정이 없으셔. 왜냐면 젊으시니까 정상적인 위산이 나옵니다. 자, 위산, 산이라고 그랬죠. 위산이 하는 일을 먼저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무슨 식사를 합니다. 고기 들으실 때 있죠. 고기, 삼겹살, 통닭, 이런 것들 드시잖아요. 그죠? 네. 위로 내려갑니다. 위로 내려간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예, 한 40분 정도 가만히 있습니다. 가만히 있어요. 왜 가만히 있을까? 한 번도 생각 안 해보셨지? 오늘 처음 생각해 보시는 걸 것 같아. 자, 원래는요, 지금은 거의 우리가 먹는 것이 화식이에요. 그죠? 익힌 것들입니다. 근데 원래는 화식이 많았겠어요? 생식이 많았겠어요? 생식이 많았겠죠? 자, 생식은 음식 속에 한 예를 들어드릴까요? 우리 키위 아시죠? 네. 키위랑 질긴 고기랑 이렇게 버무려 놓으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질긴 고기가 녹아버리죠? 왜 그럴까? 키위 속에 뭐가 들어있을까? 단백질을 분해하는 효소가 들어있습니다. 그 효소라고 해요. 살아있는 어떤 작용하는 물질들이 들어있습니다. 자, 원래 우리 위는 그렇게 디자인이 되어 있어요. 어떤 음식이 들어옵니다. 우리 입은 씹죠, 그죠? 네. 할머니, 이가 없으신 할머니는 잇몸으로 이렇게 누르니까 제대로 씹혀지지 않지만 보통 사람들은 잘게 쓸어서 위로 떨어뜨리는 거죠. 그러면 기다린다고 그랬습니다. 왜 기다릴까? 이유는 간단해. 기다리는 게 나으니까. 원래 음식 속에 소화 효소가 들어있기로 되어 있는 거예요. 감이 잡히시나? 네. 그래서 생고기를 먹는 게 소화가 잘 될까요? 익힌 고기를 먹는 게 소화가 잘 될까요?
예, 감이 오시는 것 같아요. 예? 생고기 속에도 뭐가 들어있어요? 효소들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잘게 부셔져서 파괴가 됐다고 느끼면 자체적으로 분해를 하는 그런 효소들이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40분 정도 기다리게 되면 음식이 어느 정도 뭐가 됩니까? 자체적으로 소화가 된다는 얘기를 지금 드리는 거야. 근데 우리가 화식을 먹게 되면 그런 일이 일어날까요? 일어나지 않죠. 거기서부터 문제가 좀 생기기 시작합니다. 젊었을 때는 괜찮아. 왜? 우리 몸에서 충분한 양의 소화 효소를 만들어서 공급하니까. 그런데 저처럼 이제 나이를 먹어갑니다. 이제 점점 이렇게 올라가면은 기능이 점점 떨어집니다. 그죠? 그 중에 가장 심각하게 저하가 되는 부분이 바로 소화 효소와 위산이에요. 50에서 60 정도가 되면 젊었을 때 생산되는 양의 약 2분의 1 정도로 떨어지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75세로 들어가면 거의 대부분이 다 위산이 정상이 아니에요. 자, 위산이 강한 산입니다. 폐하라고 아시나요? 산도를 나타냅니다. 그죠? 자, 중앙. 산도 아니고 알칼리도 아닌 걸 넘버. 번호로 뭐라고 표시해요? 7이라고 표시하죠? 그래서 7보다 높으면 알칼리입니다. 그죠? 우리 몸이 약 7.3 정도, 7.234 정도를 유지해야만 건강을 유지할 수 있다는 걸 알고 계시죠? 그 다음에 7보다 밑으로 내려가면 6, 5, 4, 3, 2, 1. 뭐예요 이게? 산도가 강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아셔야 될 거는 1씩 내려간다고 해서 한 배씩 줄어드는 게 아니에요. 자, 5에서 4로 내려가고 4에서 3으로 내려가고 3에서 2로 내려갑니다. 그럼 몇 배씩 떨어지는 거죠? 조금 어려운 거예요. 여기 화학과 출신 있어요? 화학과 출신은 좀 아실 수 있을 텐데 한 200배 정도 떨어지는 겁니다. 하나 떨어질 때마다 엄청 떨어지는 거죠. 자, 위산이 하는 일은 음식을 녹이는 일을 합니다. 그죠? 네. 녹여버립니다. 녹여야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그 속에 들어있는 영양소들을 끄집어낼 수가 있죠. 네. 또 고기 같은 것들은 녹여야 단백질이 분해가 돼서 어떻게 돼요? 아미노산으로 쪼갤 수가 있는 상태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강한 상태의 산을 유지해야만 또 그때 같이 나오는 특별한 효소가 있어요. 펩신이라고 기억나시나? 네. 펩신. 이비고사에도 나왔었죠? 네. 그 펩신이 활성화가 되려면 강산을 유지해야 됩니다. 어느 정도일까요? 한 1.6에서 2 정도 사이라고 보시면 돼요. 2도 약한 겁니다. 굉장히 강한 산이에요. 어느 정도냐면 여러분 자동차 배터리 있죠? 네. 그 배터리의 산도가 2예요. 그거보다 강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야만 우리 들어오는 음식들을 완벽하게 이제 분해해서 소화시킬 수 있는 상황입니다. 참고로 우리 동물의 예를 들게 개를 예를 듭니다. 우리 잘 아시는 것처럼 야생개들은 이제 썩은 고기를 먹어도 죽어요, 안 죽어요? 죽지 않습니다. 이제 썩은 고기를 먹어도 30분 후에 만약에 해부를 해본다면은 완벽하게 녹아있어야 아무것도 없어요. 왜 그럴까요? 사람의 위산보다 개의 위산은 엄청나게 강해요. 폐하 1 정도가 됩니다.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강하죠. 그렇기 때문에 고기를 먹고 이런 썩은 고기를 먹어도 문제가 없는 겁니다. 참고로 말씀드릴게요. 자, 그런데 이 위산이 약해졌다라는 말은 뭘 뜻할까요? 자, 그래서 먼저 위산이 하는 일 몇 가지를 정리해드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첫째,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녹입니다. 모든 걸 다 녹여버려요. 첫째는 항생작용을 합니다. 항생. 자, 들어오는 생명체들을 다 어떻게 해버려요? 녹여버립니다. 이래서 박테리아, 바이러스, 곰팡이 이런 것들이 다 생명체죠. 사실은 그것들이 들어와서 죽지 않고 우리 몸으로 퍼지면 어떻게 될까? 애로사항이 많겠죠. 그래서 그것을 깡그리 없애야 됩니다. 만약에 위산이 약해졌습니다. 조금 이따 왜 위산이 약해지는가 설명드릴게요. 그러면 그것들을 못 죽입니다. 못 죽이게 되면은 위가 어때요? 수분이 충분히 있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곰팡이 하나 예를 드릴게요. 곰팡이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스트를 말합니다. 이스트. 혹시 칸디다라고 들어보셨나? 칸디다. 처음 들어봐요? 여자들 이제 뭐 이스트 인펙션이 생겼다. 그리고 질 안에 그런 게 생겨서 뭐 문제가 생겨서 병원에 가고 그럽니다. 그게 바로 칸디다가 증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를 일으키는 건데 이런 곰팡이들이 강산이 아니면 살아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이스트들이 이제 음식이 들어오죠. 되게 음식도 옛날과 달리 지금 단 것들이 많습니다. 그죠? 네. 여러분들 되게 이게 지금 들어오시면 이제 점심에 뭐 특별히 저 나가서 먹기는 또 돈도 많이 들어가고 그러는데 여기서 뭘로 때워?
컵라면으로 뗍니다. 이 컵라면에 뭐 들어있어요? 밀가루로 만든 국수 들어있잖아요. 그거 조금만 소화가 되면 뭘로 바뀌는 겁니까? 설탕으로 바뀌는 거지? 이해되셔요? 네. 자, 설탕으로 지금 바뀐 상태로 됩니다. 금방. 왜냐면은 그런 국수 같은 경우는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면 당으로 바뀌어버려요. 소화가 됩니다. 위에서. 자, 그렇게 되면 여러분 이스트는 설탕을 굉장히 좋아한다는 거 아시죠? 자, 이스트를 발효할 때 여러분 산야초 효소를 만들 때 항상 집어넣는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설탕 아니에요? 네. 설탕 집어넣잖아요. 네. 포도주 만들 때 뭐 집어넣어요? 설탕 집어넣잖아요. 왜? 이스트가 좋아하니까. 여러분 빵을 갖다가 이제 이렇게 반죽을 해놓은 상태에서요. 이스트를 집어넣은 거죠. 그 상태에서 그냥 내버려두면 잘 부풀지를 않는데 거기다 설탕 한 움큼 집어넣고 다시 반죽을 해보세요. 확 하고 불어버립니다. 왜? 이스트가 증식을 하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런 일이 바로 여러분 위에서 벌어지는 겁니다. 상상이 되세요? 자, 위산이 약해요. 이스트가 죽지를 않았습니다. 설탕이 같이 들어왔어요. 자, 그럼 뭐가 일어나? 위에서 발효라는 게 일어나죠. 기가 막힌 발효 장소가 되는 겁니다. 원래 우리 위에서 발효가 일어나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 드릴게요. 여러분 주변에 아니면 여러분들 중에 신물이 올라오신 분 계셔요? 신목이 올라온다고 표현하는데 옛날 말로. 다시 말하면 위산이 위로 올라온다. 뭐라고 표현하지 한국말로? 역류증이라고 그러죠. 위식도 역류증이라고 그럽니다.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굉장히 쓰리고 아프죠? 자, 그러면 어딜 가요? 약국이나 병원을 갑니다. 그러니까 약국이나 병원을 가면 약사나 의사가 뭐라고 그럽니까? 위산이 강해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죠? 자, 그러고는 처방으로 뭘 줍니까? 제산제를 주죠. 자, 제산제를 먹고 나면 그 신 것들이 어떻게 돼요? 중화가 됩니다. 그죠? 그래서 중요한 거는 제산제는 산을 제거하는 물질입니다. 그죠? 자, 제산제는 산을 구별하는 물질이 아니에요. 자, 무슨 얘기냐면 위산은 하이드로클로라이드예요. 그런데 이스트가 발효를 시킬 때 나오는 신거는 산은 무슨 산이냐면 바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젖산입니다. 젖산. 젖산이 어디 많이 있어요? 김치 쉬면은 이거 쉬어서 못 먹잖아요. 그죠? 그게 무슨 산이야? 젖산이지. 그런데 약사님이나 의사 선생님들은 그 젖산을 뭘로 오해를 하십니까? 위산으로 오해하죠? 여러분 지금 구별이 돼요? 자, 여기서부터 조금 좀 이렇게 좀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자, 분명히 젖산이야. 젖산이 올라왔기 때문에 여러분들 살아계시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위산이 아무리 약한 산이라도 만약에 위산이 올라와서 식도를 적셨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코에서 연기가 나왔겠죠? 근데 연기 나오는 사람 보셨어? 감이 오세요? 그래서 바로 그 점에서부터 뭐가 생기느냐면 오해가 옵니다. 오해가. 이 오해가 그냥 단순한 오해면 괜찮은데 심각한 오해면 어떤 문제가 생겨요? 왼수가 됩니다. 이해를 하면 친구가 되잖아요. 그죠? 오해를 하면 아주 큰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바로 여기서 잘못되기 때문에 문제가 생깁니다. 이거 완전히 이해되셨어요? 네. 그래서 왜 그러면 올라오느냐? 이건 간단해요. 발효가 되면서 가스가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옵니다. 그래서 위산이 약한 사람들의 특징은 밥 먹고 난 다음에 얼마 후에 배가 더부룩해져요. 왜 더부룩해질까? 얼마 안 먹었는데 뭐가 생기니까? 네, 그 가스가 많아지면 어디로 올라와? 위로 올라오지. 용암 마그마 올라오듯이 화산 폭발하듯이. 그럼 그윽거리죠? 그럼 그윽거린다는 말은 뭐야? 잘 먹었다는 말이에요? 잘 먹었긴 먹었지. 그 잘 먹은 게 어떻게 된다? 완벽하게 위산으로 분해가 안 되고 발효가 일어나서 가스가 올라온다는 얘기죠. 그것만 정확히 이해하시면 돼요. 그럼 지금부터 이런 상태로 건강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이런 상태로 글루타치온 알파를 왕창 먹었다고 해결될까요? 제올라이트를 먹었다고 완전히 해결될까요?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 이해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두 번째 위산이 하는 일은요, 영양소의 흡수를 도와줍니다. 특히 미네랄의 흡수를 도와줘요. 자, 왜 그러냐면은 미네랄 자체는 그냥 그 상태로는 절대로 장벽을 통과해서 흡수가 안 됩니다. 왜냐면 장벽은 플러스 극을 띄고 있는데 바로 금속도 플러스 극을 띄고 있거든요. 그래서 필요한 극을 제공을 해줘야만 금속이 장벽을 통과해서 들어가는데 정확히 말씀드리면
위산이 강한 상태에서 그걸 줘야만 땡기는 힘이 생겨서 아미노산을 땡겨서 코팅을 시켜요, 자기를. 예, 철분이라고 합시다. 그 철분을 그 상태로가 아니라 코팅을 시켜요, 아미노산으로. 그래야만 흡수가 됩니다.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 위산이 약한 상태에서 미네랄이 흡수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아무리 먹어도 소용없어요. 몸 챙기시라고 이제 할머니 할아버님한테 건강보조식품, 특히 이제 그 종합영양제를 사다가 드립니다. 그죠? 근데 위산이 굉장히 약하셔. 근데 드셨어. 드시고 난 다음에 미네랄이 그 속에 들어있죠. 그죠? 철분 들어있죠. 그 다음에 또 뭐 칼슘 들어있지, 마그네슘 들어있지, 망간 들어있지, 몰리브데넘 들어있지, 다 들어있습니다. 자, 위산이 약하니까 이게 흡수가 돼야 안 돼요? 안 되니까 장벽을 자극을 하죠. 아픕니다. 그럼 손녀가 갖고 온 종합영양제 먹고 뭐가 와? 명치 끝이 막 아프고 쓰리고 속 쓰리고 난리가 납니다. 그렇다고 얘기는 못하지. 그거 드셔 안 드셔? 못 드시는 거지. 그냥 내버려 두신다고. 혹시 그런 일 보신 적 있어요? 없는 것 같아요. 아직 한 번도 안 사다 드렸구나. 자, 그래서 이제 그것뿐만 아니라 지난 시간에 제가 무슨 주제로 강의를 했습니까? 비타민 B12를 갖고 강의를 했죠? 네. 그렇죠? 비타민 B12는 고기 속에만 있어요. 그죠? 네. 식물성 속에는 없습니다. 네. 식물성 속에 있다고 주장하는 것들은 전부 다 유사체라고 그랬습니다. 네. 그래서 고기를 드시고 그 고기를 완전히 분해해야만 그 안에 들어있는 뭐를 끄집어낼 수 있다? 비타민 B12를 꺼낼 수 있죠? 근데 위산이 약하면 끄집어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그러면 결국 위산이 약하다, 비타민 B12 뭐가 와요? 결핍 증상이 오죠? 네. 그러면 지난번에 얘기했던 모든 증상이 나타나겠지? 네. 근데 다 까먹었는데 어떤 증상이 일어나죠? 비타민 B12 무슨 기운이 없죠? 네. 기억이 잘 안 되지? 네. 모든 신경계통이 제대로 작동을 안 합니다. 그렇죠? 네. 또 우울증 증상도 옵니다. 또 신경도 제대로 형성이 안 돼요. 그러니까 신경과 신경이 연결이 안 돼서 뭐 이런 신경전병 같은 것들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자,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만 붙들고 늘어진다 그러면 근본적인 해결책이 나올까요? 나오지 않죠. 네. 자, 그래서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지금 말씀드리는 위산을 어떻게 해주셔야 돼? 정상화 시켜주셔야 됩니다. 다시 강산으로 바꾸어 주어야만 되는 것이 오늘 강의의 주제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위산의 그 내용을 계속해서 나가면요, 오늘 벌써 30분이 벌써 다 지났는데 여기서만 끊어도 여러분 아마 위산이 왜 중요한가를 완벽하게 감을 잡으셨을 거예요. 그죠? 네. 그러면 왜 위산이 부족해지는가를 먼저 좀 생각해 봅시다. 자, 위산을 생산하는 건요, 소화기관의 일입니다. 그죠? 여러분, 소화기관은요, 여러분이 릴렉스, 긴장을 풀었을 때 정상적으로 발현되도록 구조가 되어져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두 개로 나눌 수 있죠. 긴장을 풀고 있어야 될 때와 긴장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긴장을 해야 될 때 긴장을 풀어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뭐가 좀 안 맞죠? 그죠? 네. 긴장을 풀고 있어야 되는데 긴장을 하고 있어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 문제가 있죠. 네. 자, 우리는 자율신경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어저께 주무실 때 내가 숨을 몇 번 쉬어야 되겠다 결정하고 주무신 적 없어. 그냥 주무셨지, 그지? 네. 자, 알아서 다 숨을 쉬었습니다. 그게 뭐예요? 자율신경이죠. 네. 이 자율신경에는 뭐와 뭐가 있습니까?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이 있죠. 교감신경은 깐깐해요. 스트레스 상황에서 작동합니다. 켜집니다. 부교감신경은 느긋해. 부교감 선생님 지금 느긋하다고. 왜냐면 어차피 부교감으로 끝나니까. 부교감신경은 느긋할 때 이제 자지합니다. 그래서 부교감신경이 온 스위치가 켜질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식사를 할 때 소화효소가 제대로 나오고 위산도 제대로 나오는 거예요. 네. 그렇죠? 만약에 지금 호랑이한테 쫓겨가는데 내가 조금 전에 먹은 그 아웃백에서 먹은 스테이크 소화를 시키려고 신경을 지금 쓸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딱 하고 위기상이 벌어집니다. 그러면은 일단 위기를 극복하는데 방해가 되는 것들은 전부 다 어떻게 돼? 스위치가 다 꺼져버립니다. 그렇죠? 자, 식사를 하시는데 긴장을 하고 먹습니다. 야, 이거 1시간에 시험 보는데 이거 어떻게 하나 그러고 걱정하면서 막 식사를 하게 되면 소화가 제대로 될까요? 안 되죠. 얹혀버리죠. 언제 배탈이 나요? 언제 배탈이 납니까? 피곤하고 지치고 긴장했을 때 배탈이 납니다. 그래서 식사하실 때는 여러분 좋아하는 음악 딱 켜놓고 몸을 약간 흔들면서 드시라고. 그러지 않으면 충분한 위산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일 문제가 되는 게 바로 스트레스예요. 감이 오세요? 네. 인생이 쉽지 않습니다. 그죠? 그거 깨닫는 데는 한 50년 걸렸어요. 쉽지 않아요. 극복을 해야 됩니다.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죠? 그러다 보면 스트레스가 와요.
그래서 점점 해서 여러분 스트레스를 갖다 극복하는 그런 연습도 하셔야 되는데 가장 좋은 것 중에 하나가 심호흡이에요. 심호흡. 하시는 줄 알아요? 그 심호흡도 연습하셔야 됩니다. 네. 어떤 분을 보니까 빨간불 켜질 때마다 뭐 욕을 하더만요. 그것도 막 쌍욕을 해요. 스트레스죠. 저는 빨간불만 켜지면 심호흡을 했어요. 지금 운전을 요새는 안 합니다. 한국에 와서 내가 운전할 생각이 안 나. 자신이 생기진 않습니다. 동네에서 운전하면 딱 빨간불 딱 켜지마자 심호흡을 하면 얼마나 빨리 빨간불이 없어지는지 금방 또 파란, 녹색불이 되는데 좀 더 있었으면 좋은데 라는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절대로 화를 내지 않습니다. 운전하다가 누가 한번 들어와 버려요. 앞으로 그냥 시그널도 안 주고 들어와 버려요. 승질나가 더 쫓아가죠.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심호흡을 하시라. 그렇죠? 그래서 긴장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데 바로 이것을 계속적으로 유지시켜주는 기호식품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조금 전에 커피를 한 잔 먹었어요. 잘 안 먹습니다. 먹을 때 빼놓고는 안 먹어요. 자, 약간 졸려워요. 어저께도 무슨 일을 했기 때문에 약간 충분한 잠을 못 잤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일어났는데 잠이 안 와서 머리나 깎자고 머리를 깎았는데 졸려. 그래서 졸려를 깨워서 강의를 해야 돼요. 그죠? 그러지 않으면 반 졸으면 이 강의를 잘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커피를 마셨습니다. 그럼 왜? 의도적으로 지금 깨우는 거죠. 그죠? 네. 긴장을 하는 거죠. 그죠? 요거 끝나고 나서 좀 리렉스 할 겁니다. 자, 그럼 우리 몸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 위산 생산이 제대로 될까요? 안 됩니다. 그죠? 커피를 먹으면 우리 몸이 산성화가 돼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위산이 저하가 됩니다. 뭐 간단하게 그렇게 말씀드릴 경우는 커피 얘기가 아니니까. 자, 그래서 커피를 자주 마시면 안 돼요. 어떤 분들은 자기가 위산이 약하다고 판단 들으시는 분들은 커피를 어떻게 하셔야 돼요? 뭐라고 안 그랬어요? 가능하면 네,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또 위산이 부족해진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장이 안 좋아. 자, 장이 안 좋은 것과 위산과 무슨 상관이 있을까? 위를 보시면은 위에 3분의 1 밑부분에 페리에탈 세포들이 있어요. 거기서 위산을 생산합니다. 그런데 희한하게 그것들이 자꾸 죽어가요. 왜 죽어가나 그랬더니 그것들을 보호해주는 뭐가 없어요? 보호 메커니즘이 없는 거야. 누가 그걸 보호해줄까? 바로 장에 있는 유익균들이 보호해줍니다. 여러분 신장, 여러분 간, 여러분 눈, 이 모든 부분 다 누가 보호를 해줘요? 유익균이 보호해주면 여러분 손바닥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가장 여러분들이 위험한 행동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엔티백테리얼 소업 있죠? 항균 비누 아시나요? 그걸 여러분들 손 닦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항균 상태가 되겠지. 그럼 항균 상태에서는 어떤 균들이 좋아할까? 유해균들이 좋아하겠죠. 그것도 항생제에 전혀 반응하지 않는 슈퍼버그들이 여기에 가서 들러붙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뭐예요? 어떤 일이 벌어져 이게? 병원에 내가 들어갔어. 문 열고 들어갔습니다. 그럼 거기 얼마 되겠죠? 그죠? 만일에 여러분 손에 충분한 유익균들이 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유해균들이 올라왔을 때 전부 다 싸워서 없어지겠죠? 네. 네, 그래서 굉장히 이것이 위험한 일입니다.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 장이 좋은 분들이 거의 없어요. 그렇죠? 신경을 써서 이제 발효된 음식을 꾸준하게 먹고 신경을 써야 되는데 제대로 그걸 못합니다. 맨날 뭐만 먹어요? 내 입이 좋아하는 것만 먹어. 장내 유익균들은 식이섬유를 먹고 큽니다. 그죠? 맞습니까? 근데 식이섬유 신경 써갖고 꼬박꼬박 식이섬유가 많은 거 드셨습니까? 아니죠? 내 입에 좋은 것만 먹었지? 달달하고. 그런데 내 입에 좋아하는 건 누가 좋아하냐면 유해균들이 좋아합니다. 유해균들이랑 곰팡이가 좋아해. 좋은 균들은 그거 싫어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균들이 점점 부족해집니다. 그러면은 이 위장도 보호해줄 수 있는 메커니즘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 공격을 받고 페리에탈 세포들이 어떻게 망가지죠? 그럼 제대로 위산 생산을 할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또 하나 이유를 들면요. 위산을 생산하려면 비타민 B군이 다 있어야 돼. 비타민 B1, 비타민 B2, 비타민 B3, 비타민 B6, 비타민 B9, 비타민 B12 등등 영양소들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영양 상태가 좋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될까? 위산 생산을 제대로 할까요? 못할까요? 못합니다. 여러 가지 이런 이유가 있어. 위산 생산을 못하게 될 때 위산이 약해질 수밖에 없죠. 또 다른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거기다가 젖산을 위산으로 오해를 하는 경우에는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뭘 먹는다고요? 제산제를 먹죠? 제산제를 먹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완벽하게 뭐가 없어져요? 위산이 없어지겠죠? 과연 소화가 될까요? 안 될까요?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
밥 따로 물 따로라는 거 얘기 들어보셨나요? 네. 네. 그게 왜 필요할까요? 많은 분들이 그 얘기를 해. 그래서 질문합니다. 왜 밥 따로 물 따로 먹어야 되죠? 누가 그랬대요? 누가 그래서 뭐 근데 정확하게 몰라. 그 정확한 이유가 뭘까요? 이미 오늘 말씀 다 드렸잖아요. 그죠? 밥 먹고 물을 먹습니다. 그러면 위산이 나와 있는데 물까지 먹으니까 물이 위산을 어떻게 해버려요? 희석을 시키죠. 그리고 위산이 어떻게 돼? 폐하가 알칼리 쪽으로 가죠. 약해져 버리죠. 그럼 위산의 본연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어떻게 하셔야 돼? 물 따로, 밥 따로. 물을 언제 드셔야 돼요? 네, 그것만 잘하셔도 소화를 충분히 시킬 수가 있습니다. 소화를 충분히 시켜야만 그 음식 속에 들어있는 영양소가 내 몸에 어떻게 돼요? 흡수가 됩니다. 그죠? 아무리 잘 먹으면 뭐래요? 전부 다 내려가서 땅을 윤택하게, 땅 윤택이 아니지. 땅을 기름지게 하는 뭐 이런 작용을 하겠죠. 그죠? 내 몸을 기름지게 해야 되는데 땅을 기름지게 한다? 그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구별해서 드셔야 됩니다. 자, 만에 하나 위산이 나쁠 때 어떤 증상이 나타나는가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첫째, 그리고 더부룩해진다고 그랬죠. 그죠? 자, 이런 일이 계속 일어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스트가 엄청나게 증식을 해요. 여러분, 이스트가 여러분 몸에 증식을 하는가 안 하는가 알아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유리컵 하나를 준비하세요. 아침에 거기다가 정수한물을 한 컵 담으세요. 그 다음에 일어나자마자 첫 번째 침을 뱉어. 밖에다 버리는 게 아니고 거기다 침을 뱉으라는 얘기죠. 그래갖고 서너 시간 내버려 두세요. 그냥. 그래갖고 먼동이 쫙 하고 햇빛이 좀 쨍쨍하면 거기다 딱 하고 비춰보셔. 그러면서 실 같은 것이 막 움직여요. 거기서. 그게 바로 이스트야. 그게 바로 칸디다야. 그럼 여러분 몸에 칸디다가 굉장히 많다는 얘기죠. 그죠? 자, 칸디다를 정확하게 현미경을 보면 꼬리가 죽창처럼 돼 있어. 그래서 어떻게 사느냐면은 창자벽에 벽을 구멍을 뚫어버립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원인을 갖고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은 장이 새는 현상이 벌어져요. 그걸 뭐라고 부르죠? 장누수 현상이라고 들어보셨죠? 네. 자, 장누수 현상이 벌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흡수되어야만 될 것들이 흡수되는 게 아니라 절대로 흡수가 되면 안 되는 것들이 흡수되기 시작합니다. 새니까. 자, 어떤 것들이 흡수가 되면 안 되죠? 단백질이죠. 여러분, 아미노산은 흡수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나 단백질이 흡수가 되면은 우리 몸에서는 어떻게 판단하냐면 외부에서 적이 들어왔다, 이상한 물체가 들어왔다, 균이 들어왔다고 판단합니다. 지난번에 한번 얘기했죠. 독사한테 물리면 어떻게 돼? 죽거나 퉁퉁 버버리죠. 큰일 납니다. 그런데 그 독사의 독을 빼서 맛있게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오해하지 마세요. 저는 조금 먹어봤으니까. 군대 있을 때 오병 소대장이었거든요. 홍천 아시나? 네. 거기 뱀이 많았어요. 그래서 가끔가다 했습니다. 자, 그런데 오히려 건강을 도와줍니다. 왜 그럴까? 단백질이에요, 일종의. 그러니까 내가 소화를 시켜서 아미노산을 바꿔갖고 흡수를 하면 보약이 되는데 그게 그냥 단백질이 들어가 버리면 어떻게 되냐? 혈액으로 독으로 작용하는 겁니다. 독으로. 근데 그것들이 막 새 갖고 들어옵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우리 몸에서 면역 기능들이 난리가 나죠. 난리가. 왜? 장을 쫙 하고 피면 어느 정도 넓이가 나와요? 이거보다 훨씬 더 큰 넓이가 나옵니다. 거기서 막 뭐가 새 갖고 들어오는데 그게 전부 다 적군이야. 그러면 뭐가 걸려요? 비상계염이 걸리지. 비상계염이라는 게 있나? 옛날에 있었는데 군사정권 때는요. 난리가 벌어진 거예요. 그냥 무법천지가 돼버린 거죠. 그러면은 여러분 면역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용할까요? 말까요? 안 하죠. 그 상태를 뭐라고 부르냐면은 자가 면역 질환이라고 그래요. 자가 면역 질환은 뭐냐면요. 면역 기능이 헷갈려져 버려갖고 적군이고 아군이고 구별을 못하고 공격을 해버립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췌장을 공격해보세요. 췌장염이 생기죠? 췌장암이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의 신장을 공격한다고 생각해보세요. 그 신장염이 생겨요. 그 신장이 망가집니다. 여러분의 유전자에 따라서 달라져요. 어떤 사람은 어디를 공격하고 어떤 사람은 거기를 공격하고 몰라요. 그러나 내가 내 몸을 공격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런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갑상선 질환이에요. 갑상선 질환도 자가면역 질환입니다. 우리가 아는 상당히 많은 질환이 자가면역병으로 인한 질환이 오는데 특히 관절염도 마찬가지죠. 이런 관절염이 너무나 무거운 걸 들어서 생긴 그런 것도 있어요. 퇴행성 관절염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에 반해서 또 다른 종류의 관절염이 있죠. 류마티성 관절염이라고 그래요. 그렇죠? 네. 그거는 내 면역세포들이 연골을 공격해서 갉아먹는 겁니다. 자, 이런 일이 왜 벌어진다고요? 장누수 현상 때문에 벌어진다고 그랬죠. 장누수 현상이 벌어지면 또 하나의 문제가 생겨요. 무슨 문제냐면 이스트가
막 성장을 하는데 이게 먹고 성장을 하다가 너무나 많아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어떻게 되냐면 가로 열고 가로 먹고 뭐 이런 말 처먹는 일이 벌어집니다. 엄청나게 많이 처먹고 엄청나게 많은 배설물을 만들어내기 시작하는데 그 배설물 속에 뭐가 들어있냐면 아세트알데히드라고 했습니다. 아세트알데히드 아시나? 무서운 독이죠? 여러분 술 먹고 머리가 뽀개지는 것처럼 아픕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알코올이 분해되면서 뭘로 바뀌어요? 아세트알데히드로 바뀌는 거예요. 자, 이 아세트알데히드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충만하게 차버립니다. 이거 해독 안 돼요. 우리가 갖고 있는 글루타치온 갖고는 턱도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이 혈액을 타고 또 어디로 들어가요? 간으로 들어가죠. 간으로 들어가잖아요. 문맥을 타고 잘 모르시는구나. 간에서 뭐가 되지? 해독이 되고 나서 우리 몸으로 퍼져야만 해를 끼치지 않잖아요. 근데 이 모든 것이 전부 다 간으로 들어오니 간이 나중에 어떻게 돼? 두 손 들죠? 에라?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 그 독성 물질이 전부 다 얼로 올라와? 피부로 올라오죠? 그러면 그걸 뭐라고 그래? 피부에서 막 이렇게 빨갛게 되는 걸. 뭐 아토피라고도 부를 수 있고 건선이라고도 부를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부를 수 있습니다. 이제 감들이 오세요? 네. 자, 왜 위산이 약한 게 피부와 밀접한 관계를 가진가 연결시키실 수 있어요? 네. 예. 자, 문제는 뭐냐면은 유전적으로 이쪽이 약해 코 있는 부분이 그럼 약한 쪽에 문제가 있는 것들이 쌓입니다. 그건 이해하시죠? 네. 어떤 분은 뭐 연골에 쌓이고 어떤 분은 뭐 어떤 근육에 쌓이고 자, 만약에 여기에 다 쌓였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비염을 달고 사는 수밖에 없죠? 바로 이 문제 때문에 생기는 현상 중에 하나가 코주부, 딸기코 아저씨 술 많이 먹는 분들 딸기코 생기지? 네. 술 많이 먹어서 술 때문에 빨개지는 거 아니에요? 혈관이 제대로 형성되는 데서 이완이 닿고 볼고잡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한마디로 요약하면은 영양 결핍 상태로 지금 들어오는 겁니다. 그것도 결국 왜 그래요? 영양은 안 들어오고 들어오지 말아야 될 뭐가 들어오기 시작하는 겁니까? 예, 독성 물질들이 있는데 그 독성 물질을 세보면 한 300가지 정도밖에 안 돼. 그러니 건강을 지킬 수 있을까요? 위산이 약하면 지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병들이 생기냐면 심각한 병들이 생길 수 있어요. 루포스 아시나요? 여러분 백반증 아시나? 백반증. 어떤 한 부분이 하얗게 되어버립니다. 백인처럼 돼요. 그 부분만. 전부 다 백인처럼 되면 괜찮은데 한 부분만 백인처럼 돼 이렇게. 그럼 신기한 거 아니에요. 신기한 게 아니지. 문제가 심각한 거죠. 그게 왜 그럴까? 멜라닌 색소를 만드는 세포가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것들을 그냥 공격을 해버려요. 그 원인은 아직도 몰라. 그러면 멜라닌 색소를 만들어내지 못하고 세포가 자꾸 죽이시게 되면 그 부분은 다 어떻게 돼? 하얗게 되겠지. 감이 오세요? 네. 여러분 나이가 드신 분 중에 눈물이 안 나오는 분 있어. 눈물이 안 나면 좋겠지. 좋긴 뭘 좋아요. 눈물이 안 나면 눈이 그냥 뻑뻑해질 텐데. 여러분 침이 안 나면 좋겠죠. 침을 안 흘리니까. 침 한번 안 나오시라고. 그 왜 그래? 침샘, 눈물샘 이걸 공격을 해버립니다. 누가? 내면역세포가 이런 황당한 일이 벌어집니다. 왜 그래요? 헷갈려져 버리기 때문에 그래. 어디서 문제가 생겼어요? 장벽에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장벽에서 왜 문제가 생겼어요? 이스트가 죽지 않고 난리를 피했다고 그랬죠. 네. 그 이스트가 왜 그렇게 많이 증식하게 됐습니까? 죽어야 되는데 죽지를 않고 위에서 엄청나게 증식을 하고 여기다 엎친 데 덮친 식으로 여러분들 단 거 너무 좋아하시지? 네? 단 거 얼마나 좋아하세요? 닭강정 몇 번 먹었어 지난주에? 굉장히 심각한 일입니다. 그래서 위산을 정상적으로 돌려주지 않으면 문제 해결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기 때문에 제가 건강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위산은 뭘로 만들까요? 위산은 하이드로클로라이드예요. CL, NaCl. 이게 뭐죠? 염소랑 나트륨이랑 붙은 걸 뭐라고 그래요? 소금이라고 그러지? NaCl 소금 아닙니까? 클로라이드 CL을 갖고 만듭니다. 그러면은 위산을 만들려면 반드시 우리가 뭘 먹고 있어야 됩니까? 소금을 먹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 의학계에서는 소금 먹지 말라 그러지? 헷갈리는 거 아니야? 저 위에 있는 사람은 왜 오늘 소금 얘기만 할까? 소금은 나쁜 건데 그런 표정은 지금 진분이 몇 분 계셔? 자, 소금은 과연 나쁜 걸까요? 아니죠. 소금은 필수죠. 자, 그런데 의학계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소금은 어떤 소금입니까? 가공소금이죠. 네. 여러분
편리하게 드시는 김 있지? 요 패키지에 드는 김. 거기 자세히 보시면 거기에 뿌리는 소금은 어떤 소금이야? 맛소금이지. 맛소금의 맛은 뭐예요? 뭐가 맛을 내는 거예요? 모노소디움 글루타마이트죠? MSG. 미원이라고 하면 뭐라고 하나 한거에서요. 그거를 섞은 소금입니다. 거기는 정제된 소금이 들어가요. 그런 정제된 소금에는 뭐가 없습니까? 예, 미네랄이 없죠. 거기다 알루미늄이 들어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말할 때 소금이라고 얘기했을 때는 구별을 정확히 하셔야 돼요. 어떤 소금? 자연 소금이 있죠. 천연 소금이 있습니다. 천연 소금 중에서 좋은 소금이 있어요. 어느 때 쪽 소금이 좋을까요? 지금 요새 나오는 소금이 좋을까요? 아니면 우리 누구지? 당군님이 계셨을 때 형성된 소금이 좋을까요? 네, 당군님 계실 때 형성된 소금이 있죠. 히말라야 산에 가면은. 그래서 제가 히말라야 소금을 많이 고민합니다. 다른 소금들도 좋은 게 많이 있습니다. 근데 너무 비싸요. 아무리 좋으면 뭐래요? 비싸서 살 수 없으면 안 되잖아요. 한국 시장에서 내가 히말라야 소금 얼마나 하는지 모르겠지만 북미에서는 그렇게 비싸지 않습니다. 그런 거라든가 천일염이라든가 해서 소금이 부족하지 않도록 하셔야 돼요. 근데 여기서 또 하나 소금 얘기를 하면 또 일주일 내내 소금만 찾아요. 소금과 항상 균형을 맞추는 미네랄이 있죠. 포타슘, 칼륨입니다. 포타슘으로 기억하시면 돼요. 그게 1대4로 항상 균형이 맞아야 돼요. 포타슘 어디 많이 들어있어요? 채소와 과일에 많이 들어있습니다. 채소와 과일을 반드시 챙겨서 드시면서 소금이 부족하지 않도록 해야만 위산을 어떻게 할 수 있다? 돌려줄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어떤 분이 확실하게 위산이 약하다고 결론이 나옵니다. 어떻게 결론을 내릴까요? 병원에 가면은 하이델버그 캡슐이라는 게 있어요. 하이델버그라는 분이 독일 분이에요. 만든 만한 콩알 만한 캡슐인데 요게 무선으로 산도를 측정해서 즉각 그 시간 뭐라고 그러죠? 동시간 그래서 보내요. 컴퓨터 쫙 나옵니다. 지금 10도 어디쯤 내려갔어? 위로 내려갔어? 장으로 내려갔어? 그 다음에 대장으로 내려가고 나올 때까지 산도가 쫙 기록이 나와요. 그런 게 있습니다. 만약에 그런 걸 뭐 하시면 돈이 들어가고 만약에 한국에서 그게 가능하지 않으면 어떻게 검사해 보시면 알겠습니다. 가성소다 아시죠? 여러분 가성소다 집에 있죠? 가성소다 몰라요? 너무 모르는 게 너무 많아. 가성소다로 이 양치질도 하실 수 있죠? 여러분 저 할리우드 배우 중에 줄리아 로버트라고 그러나요? 이가 유별나게 하얀 배우 있지 요새는 안 나오시더라고. 그분은 양치질할 때 그 가성소다 외에는 안 씁니다. 그래서 이가 그렇게 하얘. 참고로 말씀드릴게요. 화이트닝 투스페이스트 치약에 뭐가 들어가요? 가성소다가 들어갑니다. 그 가성소다를 티스푼으로 한 숟갈 미지근한 물에 타여주는 거에다가 마시시면 돼요. 자, 무슨 얘기냐? 가성소다는 강한 알칼리죠. 그죠? 여러분 위산은 뭐야? 강한 염산이지. 산이죠. 그러면 강한 알칼리와 강한 산이 만나면 어떤 반응이 일어날까? 화학 반응이 일어납니다. 그죠? 거기서 가스가 생기죠. 이해되시죠? 네, 그러면은 정상적인 위산을 갖고 있는 분들은요. 대략 3분 정도의 큰 투림을 해요. 그렇게 합니다. 자, 근데 굉장히 강한 위산을 갖고 있는 분들은 2분이나 1분만 해도 해버려요. 근데 위산이 약한 분들은 세워라 내워라 한 5분이나 6분 있다가 그래 버립니다. 자, 그걸 통해서 대강 알 수 있죠. 그죠? 위산이 약하다 판단되시는 분들은 한동안 위산 보조제를 주셔야 돼요. 그래서 그 위산 보조제는 어디서 추출하냐면 여러분 혹시 비트라는 거 안 나요? 빨간 부같이 생긴 거. 비트. 네, 거기서 뽑아낸 물질이에요. 그래서 그걸 베타인이라는 물질인데 베타인 하이드로클로라이드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게 들어가시면 오늘 제가 그거를 썼으니까 참고하시고 되게 보통 분들 젊은 분들은 2달에서 3달 정도 모조를 해주시면 되게 정상으로 돌아올 경우가 많이 있어요. 왜 그럴까? 위산이 정상으로 돌아오게 되면 몸 전체가 정상으로 돌아옵니다. 자, 그걸 동양의학에서는 완벽하게 꿰뚫고 있어요.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모든 질병에 걸려도 반드시 어디서부터 시작하냐면 바로 위부터 시작을 한다는 걸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나이가 좀 많아갖고 좀 힘드신 분들은요, 꽤 많이 걸려요. 6개월에서 1년 정도 모조시켜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동시에 어떤 걸 하시면 되냐면, 여러분, 양배추 아시죠? 양배추 속에는 비타민 U가 들어있어요. 비타민 U가 어떤 작용을 하냐면, 빨리빨리 손상이 난 위점막과 장점막들을 치료하는 작용을 합니다. 그러면서 위벽과 장을 이루고 있는 가장 많은 아미노산인 64%에 정확히 말씀드리면,
글루타민이 충만히 들어있기 때문에 굉장히 빨리 회복이 될 수 있도록 도와줘요. 그래서 베타인 하이드로클로라이드를 보조해주면서 양배추 주스를 적당하게 마셔나가면 회복하는 데 굉장히 큰 도움을 받습니다. 그리고 뭐가 들어가요? 동시에 제어라이트 제품 들어가는 거죠. 글루타치온 알파 같은 제품도 좋고요. 자, 그렇게 들어가면 건강을 회복하는데 상당한 도움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이것이 타치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다른 아무런 기가 막히게 좋은 것들을 해도 어떻게 된다? 결과가 나오지 않을 수가 있다. 이해되셨습니까? 네. 잡으셨죠? 그래서 정말로 얼굴, 피부를 갖다가 깨끗하게 유지하려면 반드시 뭐부터 타치해 주셔야 된다? 네. 위산 문제부터 정상적으로 바꿔줍니다. 절대로 속지 마세요. 그윽하고 신물 올라왔을 때 그것이 위산이 아닙니다. 무슨 산이라고요? 젖산이다. 그거 하나만 하셔도 여러분 오늘 오신 보람이 있는 거예요. 여기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